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초에 발표했던 TNL에 대해서 업데이트 목적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는 지난 2분기 실적 간단히 보고 최근 이슈들 그리고 구글 트렌드나 아마존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고 실적을 간단히 추정해보고 투자를 한다면 얼마큼 투자를 비중을 할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잘 나왔고 2분기랑 같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미리 이렇게 공시가 되는 만큼 그 증가와 비슷하게 관세청 수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그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입점 지역이 미국에서 20%에서 30%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아직까지 추가 확장성이 남아있어 보였습니다. 이 밑에는 그 관련 기사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들 중에 그 눈에 띄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증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가동 자체가 올해 11월에 완공이 되고 가동은 내년 초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파 규모는 50% 정도 확대될 예정이고 그 대부분의 증설 라인은 그 여드름 패치 관련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마이티 패치가 ODM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에는 닥스포스팟이라는 제품으로 ODM을 주고 있고 그 회사가 스라시오라는 어떤 그 회사에 인수가 됐다고 합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회사가 이제 아마존 셀러들 중에 약간 좀 성장성이 더 보이고 작지만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셀러들을 인수해서 성장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그 TNL을 기준으로 영국향 매출에 좀 더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TNL에서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도 설립해서 자체 브랜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동남아는 그 일루미엘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뭐 이렇게 판매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 기사에 그 관련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인수했다는 그 영국에서 그 여드름 패치 1위 하고 있는 그 회사를 인수한 그 스라시오 이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셀러들의 사업을 사들여가지고 키운 뒤에 더 큰 수익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좀 흥미로웠던 건 그 운영 자체를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그 사업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기사 발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대상이고 인수하는 대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롱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중요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제품들이 이제 동남아에서 최근에 출시한 TNL의 자체 브랜드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에 발표했을 때부터 구글 트렌드랑 아마존의 그 상품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해오고 있는데 먼저 구글 트렌드의 이제 마이티 패치 그 브랜드의 검색량과 그리고 여드름 패치라는 그 단어의 트렌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그 검색량의 증가가 좀 둔화된 거 아닌가 그런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뭐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진 않지만 계속 관심 갖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구글 트렌드에는 아마존으로 바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잡히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아마존 리뷰 수에 매일매일 전일 대비 증가한 그 수치들을 차트화 시킨 건데, 어, 일단 이 파란색이 마이티 패치 그 1위 상품인 마이티 패치의 그 리뷰수 증가량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8월 절반 정도가 8월인데 이 8월에는 매일매일 한 150건 전후의 리뷰가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었는데 9월 들어서는 점점 줄어서 최근에는 약간 이제 100건 전후의 이제 증가량을 매일매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볼 수 있는 이 경쟁사 제품들도 매일매일 증가하는 그 리뷰수 증가량이 좀 8월보다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써놨듯이 단 이 리뷰수 증가 자체가 판매량이랑 동일하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랭킹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순위 이 랭킹인데 뷰티 쪽 카테고리의 순위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마이티 패치이고 이 마이티 패치는 2위 전후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마이티 패치의 경쟁자들은 이 아래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제품들은 같이 이제 8월에 좀 순위가 이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순위가 올라갔다가 9월 들어서는 마이티 패치랑 다르게 이 경쟁사 제품은 계속 순위가 뒤로 빠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P&L 쪽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마이티 패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 히어로 코스메틱스의 공식 홈페이지 그 트래픽인데요. 이 트래픽도 보시면 이 내려온 쪽이 9월이고 8월 대비 9월에 좀 트래픽이 줄었다가 10월 들어서 다시 트래픽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는 이 여드름 패치 이외의 제품들도 같이 포함된 트래픽이니까 이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3분기랑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을 추정을 해보았고 실적을 추정한 이 기준은 그 분기마다 공시되는 이 해외 수주 잔고랑 그리고 그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를 해서 전체 매출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랑 4분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가서 한 45% 정도 될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이제 잔고가 이제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수월했는데 4분기에는 트래픽이나 이런 거 참고해서 수주 잔고가 그냥 소폭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나름 보수적으로 잡고 100억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매출은 210억, 220억 정도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77억, 82억 이렇게 부분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이 두 가지 표가 이제 그 이익률들을 최소랑 최대로 그냥 가정을 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년 올해 예상 실적은 다음과 같이 합산을 해보았는데요.
매출 745억, 영업이익은 한 260억, 순이익은 2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10월 14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두고 이제 PER을 계산했을 때 19,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이렇게 긴 기간을 보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PEG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목표 시가총액을 한 6,500억 정도로 둘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캐파도 이제 50% 확대된다고 하니까 뭐 25%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증권사 실적이고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비중을 두어야 할까 그냥 나름 켈리 공식이라는 것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결과는 투자 비중 한 30% 정도로 나왔고 주가 상승 확률은 그냥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50%로 나왔고 예상 실적대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상 이익률은 50%로 두고 8월 초에 시가총액 3,500억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손실률은 20%로 나서 계산을 했을 때 비중 한 30%가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